예,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포인트들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리빙랩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협업하는 그런 공간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전문가 측에서 접근하는 리빙랩 교육과 활동의 의미, 그리고 시민 쪽에서 접근하는 교육과 의미,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공무원, 그리고 이제 기업에 있는 사원, 일종의 이제 전문적인 훈련을 준비하거나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의 교육에서 리빙랩이 갖는 의미가 한 축으로 논의가 되었고, 또 한 축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 교육의 차원에서 리빙랩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포커스가 다른데, 어쨌든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도 적절히 섞여 있어서 그 부분들 좀 잘 구분하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네 분 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리빙랩 교육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아마 이러저러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분을 모셨는데, 아까 사회를 봤던 성지은 위원, 그리고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 쓰시면서 현재 한국 리빙 네트워크 이공계 교육혁신 PD를 맡고 계신 선태현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손호준 교수님, 그리고 리빙랩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조하진 대표님, 네 분이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대로 하면 성 박사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좀 먼저 띄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성태현 교수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태현입니다.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저희 키워드로서는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우선 제일 가까운 저희 가족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 제가 한전에 있었을 때인데, 한전에 있을 때도 제 앞에는 제 최대 임무는 제가 그룹장에 했기 때문에 그룹원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교수가 뭐를 너희들을 위해서 최고 노력한 게 뭐냐, 그러면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거는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조직, 근데 이것을 내 사회까지 나간다면 내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게 리빙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로서, 과학자로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입니다. 그게 목적인데요. 그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국민 경제 발전을 노력하는 건 있지만 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 발전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사명인데요. 학생들이 이 리빙랩을 다루고 수업을 연구를 하고 수업을 할 때면 그냥 졸업을 위한 그런 학점을 받기 위한 수업, 그런 연구라기보다는 사명자로서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빙랩은 그런 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있는 연구실에 같이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걸 하면서 굉장히 정말 새벽에 가야 되고 정말 외지에 나가야 되는데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떤 사명감에서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마인드셋의 패러다임 시프트인데요. 몇 가지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전 리빙랩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했던 그 사명자로서의 전환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거, 나만 잘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되게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리빙랩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만 좋으면 돼라는 것을 많이 추구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좋아지는 것, 이게 리빙랩으로 가는 길이고 거기에 필요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출제자가 문제를 갖고 항상 답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답에 추구를 했던 학생들의 수업의 방식에서 이 리빙랩은 현장에 한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내가 내린 답만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여러 가지 답이 있다는 것이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패러다임에서 이제 팀워크로 함께 해야 된다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보유 기술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현장을 찾아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보유 기술에서 필요 기술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데요. 한 가지 내가 하는 것이 내 직장에서 한 가지의 역할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아까 이제 한동선 이제 우리 회장님이신가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이 리빙랩을 운영해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부터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교수가 그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티처였던 상황에서 티칭만 하던 것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 가게 되면 퍼실리테이터가 되기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이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코치 역할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 사고를 깨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웨이커너인데 사고를 깨워줬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기서 뭔가 이게 아니었어? 이런 세계가 있었어? 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뭐 연구자의 길이기도 하겠지만요. 근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프로가 되는 거. 그래서 프로페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혼자만 하는 역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역할로의 탈바꿈,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인드셋에서 저는 이 리빙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인드셋의 변화가 굉장히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리빙랩은 당신과 내가 같이 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서로 수평적으로 소통한다. 그리고 이제 다양성을 인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이 리빙랩 할 사람 안 할 사람 금방 구분이 됩니다. 예. 딱 어깨 힘주고 이렇게 소위 이제 옛날 말로 가오 잡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리빙랩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분들이 리빙랩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위한 마인드셋의 변화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그 서울 의대에서 지금 리빙랩 기반 교육을 하고 계시는 손호준 교수님 발표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 PT는 띄울 수가 없어서 이 자료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포럼 그리고 토론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뭐 리빙랩 이 분야에서 완전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베이비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이런 자리에 와서 조언을 드리고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게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이제 성 교수님이랑 이제 안 교수님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저희 교육 과정에 특히 의대 과정에 어떻게 녹아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작년 3월에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실에 임용이 됐고요. 해외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사정이나 시정 이런 것들이 좀 문외한 편입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학 연구자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연구들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들이 사실 보건학이라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학문의 통합 집합이 되어야지만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거기에 의료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의사들이 의사 집단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예방의학 교실에 오게 되면서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질병의 예방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벤션 그리고 교육 자료들 근거들을 생성하는 집단이죠.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의사들의 교육 프로그램들 어떻게 이제 미래 의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 의사 집단들이 조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송 박사님 말씀하신 가오가 있고 우리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사실 공중보건 의료 사회에서는 가장 위의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부의 패럴럴하게 움직이는 공동 수행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사고를 하고 단순히 연구와 이제 의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다양한 사고가 아닌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유연한 사고의 집단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안을 주신 게 리빙랩의 개념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라. 저한테 특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교과, 의예과 선택교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8주차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모든 게 저희는 리빙랩이고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서 지금 계속 매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큰 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매주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학생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또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좀 수업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자료집에 있는데요.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회와 의료 현장에서의 리빙랩이지만 그 리빙랩을 함께하는 대상자로 저희는 발달장애 분들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왜 발달장애 분들이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들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도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정말 소통하기 가장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면 학생들이 자아성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도 가장 소통이 어려운 환자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이 수업의 과정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고안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의예과 시절에 가장 초반에부터 머리가 그래도 덜 굳었을 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꿈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개요는 목적은 이제 미래 의사가 될 학생들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존 틀에 박힌 수업들, 학점 받는 수업들과 차별화한다는 것은 실제 경험을 해보는 거고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아 성찰과 자아 성찰 과정을 통해서 피어 피드백도 가지고 또 함께하는 장애인분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냄으로써 장애인 분들하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변화와 체험의 과정을 가지는 퍼스펙티브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강사진 분들인데 제가 책임 교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필연적으로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제 저 강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습하러 강동구까지 총 8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학습 장소 섭외도 굉장히 중요했고 여기서 이제 최미영 국장님 이제 시민사회 사람 중심 소통 국장님인데요.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또 협조를 해주시면서 수업 개발에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쇼텀은 저희가 이제 의대생들을 생각하면 치열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의과대학에 왔는 친구들이지만 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습 수업의 단기적인 목표는 이 수업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도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가 첫 코호트고 내년이 두 번째 코호트고 그래서 선후배 과정에 어떤 그게 좀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수업들이 의대의 중요한 교과 과정으로서 저희 가정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의대도 6년 과정의 통합 과정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이과대학에서도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으로 선택이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퍼스펙티브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업 스케줄은 보시면 저희가 진짜 수업 교실에서 하는 수업은 딱 3번인가 5번, 4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거기가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 거기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구성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배우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같은 또래의 발달 장애인분들이 1대1 매칭이 돼서 한 약 5회의 매칭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 복지 시설에 가서 장애인분들과 나와 매칭된 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나와 유사한 점, 나와 틀린 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졌던 고정관념들이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다시 재정립되는 것인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학생 평가 중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 3번의 셀프 리플렉션 리포트입니다. 셀프 리플렉션 리포트는 자기가 이제 이 수업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자기에게 어떤 성찰을 가지고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향후 활동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보고 내가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1대1 매칭을 무작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 평가 프로필 작성을 합니다. 프로필을 작성을 해서 원페이지 디스크립션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또 장애인분들과 똑같이 작성을 해서 자기하고 유사한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대1 학습 이제 현장 학습 이제 지금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휴강 기간이고 5월 8일 날 다시 이제 저희가 모여서 이제 면담을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소통을 하고 마지막을 장애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액티비티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학생이 주체가 돼서 우리 함께 해주셨던 장애인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이제 복지관 선생님들 초청을 해서 좋은 이벤트를 하나,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풀 사이클을 도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드텀 파이널 리플렉션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이제 평가 마지막에 보시면 평가 방법에서 진짜 크게 보면은 학점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패스 페일이고, 학생들한테도 제가 소개할 때 이것은 너희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너희들이 많이 이머전 돼서 수업을 진행할 때 소통을 하고 함께 할 때 가장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패스 페일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한테 중심을 두고 수업을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패스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희생을 하고 계시고 시간을 투자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 존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런 리빙랩 제도를 하고 리빙랩을 통해서 새로운 개선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분들의 필요한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필요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자든 당사자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퍼스펙티브를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공통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퍼스펙티브를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교육 과정을 저희 서울의대에서 처음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잠깐 참여했는데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 강의가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이 대학교 2학년들이 이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정도로 좀 빡빡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실험입니다. 이 의대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의대도 그렇고 간호대도 그렇고 이제 이런 현장에 기반한 교육과 일정한 활동들을 좀 진작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그런 것들이 좀 한 텀이 돌면은 그런 시도들을 한번 모아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에자이에서 했던 그런 실험과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비교해 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예, 다음에는 조하진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회사의 조아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까 성지훈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너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빙랩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교육을 했었는데 작년에 조금 더 큰 리빙랩 프로그램을 이제 맡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시행착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내가 틀린 게 지금 틀린 게 맞나? 그리고 어떤 새롭게 시도한 몇 가지들이 지금 이 순간은 성과가 보여지는데 이렇게 접근한 게 맞나라는 저희의 관점을 좀 공유를 하고 또 그 관점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리를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살짝 얘기했는데 기억력 좋으셔가지고 네,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교육을 했었고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고 거의 20년 가까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교육을 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빙랩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리빙랩 교육이 끝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실질적인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발굴하는 것, 그게 쓰임새 있는 가치 있는 문제들을 찾게 하는 게 저희가 리빙랩 교육의 가장 잘 달성된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리빙랩 교육이라고 하면 몇 명을 교육을 했다, 몇 시간을 교육을 했다, 몇 가지의 교육을 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이게 우선은 맞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정말 시작을 했었고요. 교육을 많이 하는 게 교육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즉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저희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타이밍에 주는 것이 적절할까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육을 하는 방법, 교육을 하는 시기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저희는 교육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는 고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새롭게 접근했던 방법은 시민들을 교육을 시키자였어요. 그러니까 시민연구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자. 저희의 접근 방법은 진짜 심플했어요. 모르면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뭘 먹어본 사람이 뭐 맛있는 걸 찾는 것처럼 뭘 알아야지 아이디어도 찾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로 접근을 했는데 많은 관에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하면 많이 혼났어요. 아니 가르치지 말고 토론시켜라. 교육하는 사람이 뭐 너희는 그래서 교육밖에 못한다 이런 진짜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저희가 이게 맞다라는 걸 좀 증명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우선은 리빙랩 이해관계자들을 저희가 봤어요. 리빙랩의 이해관계자들은 우선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시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대상은 퍼실리테이터입니다. 문제를 이끌어내는 퍼실리테이터가 제 역할을 잘 해줘야지만 시민들이 잘 따르고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교육 대상자는 시민이 아니고 퍼실리테이터였어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러 차시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당신네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쓰이는 도구들이나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먼저 교육을 시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같이 보고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시민교육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리빙랩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접근하는 거 이제 퍼실리테이션 교육인데 물론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받은 시민이 리빙랩의 시민연구반으로 들어왔을 때는 확실히 몰입도나 결과물 아이디어에 대한 퀄리티는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거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연구반에 대한 몰입도가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시적절한 정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 필요해, 무엇이 어려워라고 하는데 저희의 그 기술적인 기반으로 한 문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찾기 이전에 아니면 문제를 찾아가는 그 동시다발적으로 기술적이고 트렌디한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수시로 전달을 했습니다.
단 학생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로 정말 미디어, 이제 제가 뭐 카드 뉴스를 쉽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준다거나 그런 형태로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고갈됐을 때 시적절하게 저희는 그런 정보를 학습을 시키면서 아이디어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줬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금 새롭게 접근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리빙랩을 했을 때 이제 피드백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기껏 아이디어를 길게 해서 고민해서 만들어놔서 마지막에 자문을 받았더니 이건 아니래요. 전문가가 이미 그건 있대요.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타이밍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하겠더라라고 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마지막이 아니라 전문가의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겠더라고 해서 저희는 10회차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중에 과감하게 자문을 3번을 넣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챌린지를 많이 받았죠. 왜 또 가르치려고 하느냐. 토론을 시켜라. 근데 이게 저희는 좀 적절했던 것 같아요. 단 자문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바운더리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적인 정보를 달라고 하든지 또는 트렌디한 또는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다른 지역에 다른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자문은 기술적인 자문과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자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적인 제도, 이게 이제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적절한 자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저는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학습을 시킨다,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어웨이크너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리빙랩은 결론은 시민주도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리빙랩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걸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목적은 달성이 될 거고 시민들 주도하에 아이디어가 가치로운 아이디어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리빙랩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일반 시민 연구자 교육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들여다봤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아주 예쁘게 그리지만은 막상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토론 겸 발표 형태로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요. 다시 이제 발표자들로 마이크를 돌려서 이 토론 발표에 대한 본인들의 뭐 코멘트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현재 여전한 교육 프로그램을 왜냐면 마지막 정리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대학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각각의 교육을 맡으신 분들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시민 대상의 교육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활동이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교수법부터 시작해서 교육 내용들 그다음에 현장의 경험들이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 효과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논의장이라든지 논의 그룹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이제 가장 필요하고요. 근데 그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돌아보면, 그러니까
자기 활동하면서 교육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없이 또 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빙랩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선 좀 그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자들을 갖다 많이 발굴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제의 어떤 그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몇 번 정도의 그 리빙랩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이제 교수 경력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어떤 교수법들 우리가 이제 뭐 아이디어 발상부터 시작해서 회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상담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툴들에 대해서 진짜 잘 사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요새 또 이런 툴들이 디지털로 많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어떻게 이제 그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 학교 내에서는 이제 교수법 연구회라든지 교수들 간에 이런 어떤 리빙랩 프로젝트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이들 교류하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뭐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교육기관끼리 같이 그런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전라북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전문가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디 가도 구할 수가 없어요. 퍼실리테이터는 특히나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퍼실리테이터가 실제로 교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그 심도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의미가 있는 리빙랩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교육 분야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 특히 이제 대학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도 좋지만 한 40대, 50대 일정 정도 활동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부분을 좀 경험을 하거나 좀 더 공부를 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준비된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가 사회에 어떤 형태의 임팩트를 미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결합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을 잘 못 그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종의 좀 선배 시민이라고 표현되는 활동적인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인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시민 활동과 연결돼 가지고 리빙랩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공간들은 비어져 있고 그냥 계속해서 아름아름 형태로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잘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학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들이 안 되면은 저희 살기도 바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강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와서 발제자로 왔지만 제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리빙랩을 정말 잘하고 계셔서 저희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좀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성진 박사님께서 그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저한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 실은 왔어요. 2019년에 한번 그때 참관을 했었고 오늘 이제 발제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혁신을 위해서 우리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 정말 선도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시민교육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정말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발제에도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는 사용자의 니즈보다는 그 구성원에서 그 의논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용자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교육 중에서 리빙랩, 폴리시랩을 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요.
2019년에 저희가 정말 처음 시도를 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5년 차인데 가끔 그 교육기관끼리 회의를 가도 리빙랩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아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분임 활동하면서 전문가하고의 어떤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 정말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분임별로 2, 3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좋은 말씀을 듣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서 우리 연수생들 분임 활동할 때 정말 전문가 간담회를 언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시민사회랑 같이 하는 조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공무원 교육을 할 때 그냥 그 공공기관만 막 방문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좀 더 좀 생동감 있는 그 경험을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박선민 이사장님이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시민생활안전 SOS 랩 그 이전에 사실 저희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했던 퍼실리테이터 교육에 참여했던 그래서 수료했던 23명 중에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7명이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이 본인들의 사업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세디사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다양한 생각,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인재개발원이라고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리빙랩 강의를 저희 회사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다는 걸 사실 때때로 느끼고 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리빙랩 교육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사실 리빙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고 리빙랩이 사실 업그레이드가 사실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같은 형태의 리빙랩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이 똑똑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시기이고 그래서 저랑 또 좀 뜻이 맞는 몇 분이 지금 모여서 리빙랩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실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퍼실리테이터만으로는 사실 리빙랩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리빙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리빙랩을 현장에서 진행하려면 리빙랩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희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스킬들을 보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프라고 해서 L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I는 이노베이터, 혁신가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리고 F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도 물론 할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E는 엑스페리멘테이터,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지금 스터디를 하면서 야 이거 너무 대단한 신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다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윤곽이 확실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시민 교육자로 이제 발전한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는 의미를 잘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정주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 듣고 느낀 것들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종연구원에 한번 리빙랩 소개를 하러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였는데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공무원분들이 참여하셔서 리빙랩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보이시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전문가들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세종연구소의 또 강혜은 팀장님의 또 오늘 그 폴리시랩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빙랩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참여하시는 분들, 시민들, 주민들의 태도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테크닉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주체로, 돌봄의 주체로 변화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이 일부 몇 분한테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만들어내고 계신 그 세디사의 활동이 굉장히 멋져 보였고,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사회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듯이 제가 환자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의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의료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있고 학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줘요. 말 길게 하지 마라. 이 안에 쉽게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옷은 어떤 거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입고 가라. 궁금한 건 적어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런데 지금 서울대 의대에서 이런 리빙랩 교육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너무 반갑고, 환자들한테는 진짜 밝은 빛으로 이제 그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아까 멘토링 말씀 주셨었는데,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희야 교육 과정에 이제 상반부, 그러니까 앞부분을 교육으로 하고 뒷부분을 리빙랩으로 하는데, 얼추 틀은 가지고 있지만 구조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팀들이 이야기의 주제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멘토링이 필요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희가 발대식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개인들과 관계를 맺고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뭘 하고 싶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공감 활동을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본인의 활동 영역에 이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윤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멘토를 캔디데이트를 리스팅 해놓고 멘토비도 잡아놓긴 했는데 회차 수도 시기도 그런 어떤 방식도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참여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서 흘러가야겠다. 근데 이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선배 시민이 사실 내일 좌담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 박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좌담회를 해주시는데, 그 작년에 선배 시민이라는 책을 읽고 그 방통대의 유범상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선배 시민 운동과도 같은 거예요. 그 학습 동아리를 해서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노인이 돌봄의 객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으로서의 노인의 사회적 정의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유도해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리빙랩계에서도 시민운동에서 하고 있는 시도들을 참고해서 같이 접목시키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리빙랩 교육하시는 분들 또 그 선배 시민의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성지현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포럼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첫 번째의 마음에서는 리빙랩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재미있고 보람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더 좋아진처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조금은 빛을 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또 박선민 대표님을 생각했어요. 리빙랩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걸 세디사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정말 시민 중심의 리빙랩을 해나가는 주체로 거듭나는 성공의 모델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 박선민 대표님을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 그러면, 리빙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의대 전반의 변화라든지 리빙랩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 전반을 바꿔나가는, 그리고 리빙랩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미션이랄까 기업의 역할을 바꿔나가는 각 주체의 어찌 보면 변화의 주체들을 갖다가 불러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말 리빙랩 교육하는 사람이 재미나고 그리고 보람된 거를 일정 부분 하나 찾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의 모델을 가져가는 사람을 찾자.
세 번째가 뭐냐면 각 분야에서 리빙랩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부분들을 찾자라고 했고, 그런 부분으로 성태현 교수님이나 송호준 교수님이나 이런 각각의 분들을 모셨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리빙랩을 새롭게 시도하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새롭게 리빙랩을 하는 분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충남대를 모셨습니다. 충남대에서 리빙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로 했다라고 제가 이제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말 연대가 필요하겠다, 협력이 필요하겠다. 하물며 우리 지금 그 강영 팀장님께서 리빙랩을 하지만 해외로 어디로 연수를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 쪽으로 갔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어져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각각이 첫 발을 디딛거나 아니면 조금 두세 발 갖는 곳이 지금 상황입니다. 리빙랩이 이스태블리시 된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각각의 분들이 어렵게 한 발짝 한 발짝을 가면서 오늘 사례를 발표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서로가 응원해 가면서 아, 이게 정말 꽃길이고 이걸 통해 가는, 아까 시민이 리빙랩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리빙랩 교육을 하면서 내 삶이 바뀌었고 리빙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리빙랩을 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 돈벌이하고도 연결이 된다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고 싶어요. 뭐 계속 좋은 뭐 삶의 가치 그리고 좋은 보람 이것도 좋지만 이걸 하다 보니 내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내 돈 버는 것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새롭게 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하에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 정말 내가 잘했다. 이런 좋은 언니들 그리고 좋은 오빠야들 부각시키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게 리빙랩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리빙랩이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비주류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갖는 이런 이제 좀 위계적인 구조에서는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룹들 내지는 조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조직들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성장하려면 말 그대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은 서로 이제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빙랩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빙랩 활동을 제대로 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런 리빙랩 교육의 경험들을 교류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조직에서는 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을 수요로 하는 조직들도 있으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작업을 하시면은 아마 또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29차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